무려 또 단독 보도가 지금 있어요. 자, 단독 보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김무성 전 대표 이재명 캠프 영입설 없던 일로 라는 단독 보도입니다. 자, 이 내용 이지은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뭐 탄핵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봐서 탄핵에 찬성하면 모르겠는데 반대하는 인사를 영입할 수는 없다.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던 네.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뭐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뭐 영입을 좀 하려고 제안을 했다가 뭐 팽을 당했다 이런 얘기부터 계속 돌았는데 네. 결국 근거는 없는 이야기로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네, 인사들에 네. 대해서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없다. 기조에 따라서 네.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함께하기 어려운 걸로 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근거 없던 이야기는 또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논해졌던 네, 좀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을 또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영입될 사람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이후에 누가 또 좀 거론이 될까요? 저는 우리 기자님이 제일 취재력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리 얘기를 네네, 하려고 그래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상돈 전 의원님 아. 많이 또 생각하고 계실 수도 예. 있는데 그 2022년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도 만났었고 또 작년 9월 달에도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었습니다. 이렇게 대선 때랑 작년에 연이어서 만났던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윤여준, 이상돈, 김종인.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님이 이미 만났으니 영입을 했으니 나머지 한 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중앙대 법대 은사님이시고 그 이재명 후보의 은사님이시고 그 전에도 정말 정치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남시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당 대표 이제 나왔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당대표로 나오는 게 현명한 결정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마 제자를 좀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탄핵도 됐고 윤석열은 탄핵이 됐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떨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메시지 기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내에 좀 물어봤더니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주시지만 도와주실 그렇죠. 거다. 뭐 이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재명 그 후보의 지난해 이제 행보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보수 인사들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이상돈 전 의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이제 법제처장이었던 사람. 그 지난 11월 달에 보면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석연이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네, 전 법제처장. 지금 이분 이야기도 같이 또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기자들의 반응은 이재명 대표가 조갑제 정규제를 만난 이후에 누가 와도 사실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놀랍지 않고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과거 같으면 운동장 엄청 넓게 쓴다 이런 평가도 할 텐데 지금 한쪽 세력이 사실상 운동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운동장을 다 가져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그 전제는 아까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 영입에서도 말했지만 이 이제 계엄과 내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만 일치하면 지금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고 저 윤여준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도 그거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을 어떻게 일으키냐. 그리고 저쪽이 너무 못한다. 여긴 이미 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뭐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합쳐진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움직이는 국면도 아니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 상식이 있는 세력이 저쪽이 벌인 일 그리고 저쪽이 그 후에 보이는 행태를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로 이제 모여지고 이재명 대표도 후보도 그래서 어제 이제 현충원 갔다가
바로 SK 하이닉스 가는 모양. 그 현충원에서도 뭐 네. 그 보통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참배하지 않는, 그리고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까지 참배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가치를 확장해 가겠다. 네. 뭐 이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주요한 것 같고, 사실 누구를 영입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저쪽이 너무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그리고 내란의 밤 그 기점까지 해서 너무 이제 망가져버린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보수 진영의 어떤 공백을 메꾸려고 이재명 후보의 사실 여러 메시지를 통한 그 확산의 네. 의지는 분명히 있어 왔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보수 진영의 원로 인사부터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좀 영입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분기점은 오히려 그래서 중량감 있는 보수 원로가 아니라 김상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하,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의석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방금 말한 맥락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를 봤을 때 이 정당이 존립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뭐 급격한 붕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대선 이후에 가시화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상욱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뭔가 미래와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오합지졸만 남았다, 좀 알맹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단독 보도가 하나 떴어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또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 소식은 어느 정도 사실 예상했던 놀랍지 않죠. 이야기라서 놀랍지는 놀랍지 않습니다만. 뭐 어느 자리를 맡느냐의 네. 문제인데, 저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 때문이겠죠. 아, 그렇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신 그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국회 사무총장, 삼선 의원 출신이죠. 권오을 전 의원의 그 지지 선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또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12.3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진짜 민심이 찬성 반대 해주고 굉장히 분열 갈등이 넘어서 저주와 증오의 내전 상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휘하지 않으면은 국가 발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가장 책임자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까지 확실하게 외연을 넓히겠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찬성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이나 대구가 일당 독주로 나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떨어진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정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그리고 경제를 회복해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남이 나라 발전에 다시 중심으로 우뚝 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지역 대통령 배출해서 하여튼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자는 입장에서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 의지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 안동의 이야기를 하는 거면 TK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되는데, 일단 권오을 전 의원의 이렇게 합류 소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은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좀 보수 내에서는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고, 이제 삼선 의원에다가 이제 사무총장까지 지냈던 분이셔서 뭐 일단 합류 자체가 도움이 되기는 될 겁니다만은, 저는 사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어떤 표를 갖고 오려는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뭐 그런 전략은 크게 유효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청년 인사들 몇 명 영입한다 그래가지고 청년표가 그대로 따라오거나, 특히나 보수 정당에서도 호남에 대한 민심을 얻겠다고 호남 출신 인사들 갖다가 영입해가지고 호남표가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는 뭐 권오을 의원님 같은 분이 가셔서 도움이 조금은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금 이 보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한 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나 실질적인 내용의 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공간이 열려 있는지를 정당 스스로 좀 보여줌으로써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까지도 좀 더 확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뭐 정규재, 조갑재 이 두 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나셨던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신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에도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가 또 반대했다가 또 이준석 후보 지지했다가 뭐 굉장히 갈짓자 행보들 네. 많이 해왔던 좀 신망이 좀 이뤄진 인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과감한 보수 영토까지 확장하는 내용과 그런 메시지와 정책의 변화를 더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공감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이긴 하지만 내란을 옹호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 상식과 비상식이 좀 나눠진다라고 평가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권오을 전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1시에 시군의회 의장을 예. 비롯한 보수정당 출신의 인사들과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포항, 구미 등 경북지방을 순회하면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지지선언을 이끌어낼 예정이거든요. 아, 네네.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북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경북 지역의 지지세를 올리고 또 표를 가지고 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안동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3년 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다. 3년 전에는 지금 후보가 안동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 내 고향 안동입니다. 저 안동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니 당신이 무슨 안동 사람이야? 당신은 성남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잖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지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안동이 보수 지역이긴 하지만 예로부터 뭐 의병운동도 했고 독립운동도 했고 나라를 지키는 데는 진심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우리 안동 사람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분위기가 돼 가고 있다. 오히려 자부심이 점점 이게 더 맞습니다. 생기시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지역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아까 이제 권오을 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지역 발전도 좀 이루어 보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건대 안동에 있는 유생들이 네. 지지 선언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실 이제 지역 전략을 이제 하면 각 캠프의 전략 단위에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TK 유권자가 몇 명인데 우리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오면 몇 표가 된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이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구 경북이 한 420만 명 정도 됩니다. 유권자 수가. 그러니까 네. 사실 호남의 2배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80%가 나오는 것과 대구 경북에서 40%가 나오는 게 사실상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지역을 계산하는 지역의 표를 계산하는 어떤 퍼센테이지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문법이 많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사태는 엄청난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우리가 좀 선전했을 때 TK에서 얻을 수 있는 표의 총량을 훌쩍 뛰어넘는 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저쪽이 51%만 이기고 우리가 49%를 먹어도 지는 빵으로 수렴되는 거지만 전국 단위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위기라는 게 굉장한 효과, 그러니까 표 집계에서 굉장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수락연설에 강조했던 그 통합의 메시지와도 맞물리는 행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좀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